뇌간 들어갈 거예요. 뇌간. 자, 왼쪽 그림에서 살라무스 제거해야 돼요. 살라무스는 디엔세팔론이었잖아요. 그죠? 살라무스 제거하면 그 기둥, 밑에 기둥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뇌간은 화면 그, 공유 안 하셨어요? 잠깐만요. 그래요? 아, 쏘리. 잠깐만. 거길 또 찾아가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뇌간의 핵심은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크레니얼 러브예요, 원장님들. 뇌신경이라고 알고 있어서 얘네들이 대뇌 피질로 들어가는 정보라고 원장님들이 알고 계시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크레니얼 러브의 대부분의 정보는 다 뇌간에서 들어왔다가 그냥 뇌간에서 출력해버려요. 대뇌 피질로 올려보내기도 하지만. 그래서 크레니얼 러브의 중심이 브레인스템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템을 왼쪽 그림에서 살펴보면 그 신경계 번호들이 써 있잖아요. 신경 번호들이. 자, 원장님들 없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없는 거. 뭐가 없어요? 1번이 없죠. 1번이 왜 없다고 했죠, 아까? 올팩토리 벌브가 두개골을 뚫고 위로 올라간다니까? 그래서 두개골을 따라서 편도체에 딱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안 보이는 거예요. 1번은 뇌로 들어간다, 편도체로 들어간다, 혹은 뭐 그쪽 영역, 보상 영역에 관여되는 프론탈 영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번이 없는 거예요. 1번이 뭐예요? 올팩토리 너브, 후각신경이죠. 자, 그럼 2번 신경은요, 원래 2번 신경도 여기서 보이면 안 돼요. 요 브레인스템을 12신경하고 접근하기 위해서 이 그림에서는 2번 신경이 보이는 거예요. 시신경은 어떻게 들어가죠? 안확, 눈동자에서 꽂혀가지고 뒤로 안확 틈새 있잖아요. 피셔 있잖아요. 피셔를 뚫고 시신경 교차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살라무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살라무스. 여기 살라무스 보이죠? 살라무스에는 그 4개의 올록볼록이가 있다고 존재했잖아요. 이게 라테럴 뷰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올록볼록이. 요게 바깥쪽. 레터럴 제니클레이트 뉴클레어스. 미디얼 제니클레이트 뉴클레어스. LGN, MGN이 있는 거예요, 여기가. 외측슬 상체, 내측슬 상체. 외측슬 상체가 뭐 받는다고요? 시신경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핵들, 신경세포체가 엄청나게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 정보를 연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 연산해서 후각 영역, 시각 영역 있죠? 비주얼 에어리어 있었잖아요. 그 뒤통수 쪽으로 쏴주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여기서 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청각은 아까 얘기했지만 뒤로 들어와가지고 이쪽 미디얼 제니클레이트 뉴클레스 MGN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래요. 청각 시스템은. 자, 그런데 뇌간 요거 시상을 엎어낼게요. 그럼 2번 신경이 안 보이겠죠. 근데 이 LGN 시신경을 받아가지고 연산한 정보를 어디다 뿌리냐면요. 슈페리어 콜리클러스라고 보이는데 보이죠? 여기도 뇌간에도 올록볼록이가 4개 있어요. 좌우에 2개씩. 근데 이건 아래 위야. 위에 건 바깥쪽 안쪽이었잖아요. 이건 아래 위예요. 그래서 슈페리어 콜리클러스 상구라고 언덕구자 쓰거든요. 위에 있는 언덕. 인페리어 콜리클러스는 뭐예요? 하구. 똑같아요. 바깥쪽 시각, 안쪽 청각, 위쪽 시각, 밑에 쪽 청각이에요, 원장님들. 이쪽 시각 정보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상에서 이렇게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어디서 또 본 기억으로는 직접 시신경이 슈페리어 콜리클러스로 때려주는 걸로 본 것도 같고 어쨌거나 슈페리어 콜리클러스가 뭐 하는 애냐면요. 자, 원장님들이 그 헤드라이트 불빛, 쌍라이트의 불빛을 딱 봤어. 그럼 어떻게 죠? 눈이 보면서 놀래잖아. 어떻게 해요? 고개를 돌리잖아요. 이게 생각하고 돌린 거예요? 반사적으로 돌린 거죠? 슈페리어 콜리클러스에서 이쪽 뇌간에 있는 운동 경로에다 싸줘가지고 그 부신경 쪽 밑에 있는 부신경에다 싸줘가지고 고개를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목 근육을 돌려가지고. 물론 눈동자도 돌리게 동안신경이나 이쪽에도 싸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시상을 통해서 뒤로 후두엽으로 꽂히는 거는 생각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공간이나 그런 개념이나 쪽으로 가는 거고 이 밑으로 해가지고 슈페리어 콜리클러스를 거친 정보들은 뇌간에 있는 반사에 관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이제 보통 텍텀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두 개를 합쳐서 텍텀. 그래서 텍토 스파이널 트랙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텍텀에서 요거 두 개, 상구 하구에서 척수에다 싸줘가지고 자, 내가 호랑이를 봤어. 호랑이를 보자마자 도망가게 돼 있거든요. 혹은 보자마자 몸이 경직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경직해요? 반사적으로 경직하잖아요. 그죠? 대뇌피질, 생각의 연산을 거치지 않는 경도로 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호랑이를 봤다. 호랑이다가 그냥 여기서 연산돼가지고 바로 몸을 경직시키는 체관 경로로 텍토 스파이널 트랙으로 내려가서 몸에 있는 체관 근육들을 경직시키는 경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몸이 팍 굳죠. 이거는 대뇌피질에서 연산되지 않는 경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생존에 있어서. 그죠? 청각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꽝 들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꽝 놀래죠? 놀래가지고 뇌가 각성하는 것들 혹은 그게 좋은 소리다, 나쁜 소리다라는 걸 판단하는 건 그 미디얼 제니클레이트 뉴클레이스 정보를 쓰는 거고 들은 걸 통해 가지고 내가 깜짝 놀래거나 혹은 회피하는 동작을 하거나 옆으로 피하는 것들은 인페리어 콜리큘러스 정보를 쓴다라는 거죠. 뇌간에서. 이해 가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드브레인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상구 하구예요. 시상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LGN, MGN 제니클레이트 뉴클레어스 그리고 여기 밑에는 콜리큘러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 보는 단어지만 선생님들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알고 계세요. 그 시상의 밑에는 4개의 무릎이 존재한다. 좌우 4개. 그래서 바깥쪽 안쪽 제니클레이트 무릎이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뇌간에는 특히 미드브레인에는 언덕이 4개 존재한다. 아래 위 그래서 좌우 4개. 그거를 상구 하구라고 부른다. 콜리큘러스라고 부른다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시각과 청각을 다스려주는 엄청난 핵이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뇌관에는 1번 신경과 2번 신경을 그려놓으면 안 돼요. 위에서부터 번호 매기는 거예요. 1번 올팩토리 너브 후각신경. 아까 얘기했죠? 브레인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두개골 속으로 들어갔던 거고 2번도 두개골 속으로 들어간 거잖아요. 시상 쪽으로 가니까. 그죠? 자, 이제 3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중뇌 쪽, 미드 브레인 쪽에서. 그리고 4번도 미드 브레인 쪽에서 나왔죠. 자, 이게 뭐예요? 3번이 동안신경이에요. 눈을 움직이는 신경. 4번이 활차신경, 도르래 신경. 눈을 그, 그 대각선 방향으로 당겨주는 도르래에 걸어서 당기거든요. 그 대각선 방향으로 당길 땐 그래서 도르래 신경이라 부르는 트로클리어 러브라고 부르죠. 그리고 자 여기가 이렇게 배불뚝이가 교내예요. 교내. 교내에서 뭐가 나와요? 3차 신경이 나와요. 3차 신경. 여기 보이시죠? 3차 신경이 뭐예요? 원장님들이 아시는 3차 신경통이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3차 신경통이. 배불뚝이 쪽으로. 배불뚝이 윗둥으로. 그리고 배불뚝이 밑에 뭐가 있어요? 어디 6번 어디 있어? 6번. 6번이 나와야 되는데 4. 여기 있구나. 여기 6번이 뭐예요? 외전신경이죠. 자, 여기까지 갈라치기 할게요. 6번까지 12신경이니까 반틈 잘라서 이해해 볼게요. 1번 후각 너무나 잘 알았어. 2번 시각 감각에 관여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눈을 움직이는 게 3개가 배치돼요. 동안신경, 활차신경, 도르래신경, 그리고 외전신경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5번으로 3차 신경이 들어간다는 거죠. 3차인데 5번이에요, 원장님들. 왜냐? 3차 신경을 원장님들 생각해보면 이마부터 아래턱까지의 감각이잖아요. 그죠? 안면부의 감각을 보통은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이마 쪽이 있잖아. 되게 높은 쪽에 감각을 넣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는 높은 위치에 위치해요. 3차 신경이.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6번까지가 이렇게 된다는 거. 후각, 시각, 눈으로 움직이는 거 3개. 동안, 활차, 외전이 있고 5번에 3차 신경을 끼워 넣고 자, 7번이 뭐죠? 안면신경이죠. 안면신경. 7번 여기 있고 더 앞에 있으니까 7번이죠. 그 옆에서 전정와우신경 8번 신경 나오죠. 교내와 연수가 마주치는 공간에서 나오죠. 그래서 번호를 맡긴 거예요. 안면신경, 전전와우신경. 그리고 9번, 10번 있죠.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이 핵이 뭐죠? 3, 7, 9, 10번. 3번이 뭐예요? 동안신경. 동공을 확대하고 수축하니까. 그죠? 그리고 7, 7번은 안면신경이잖아요. 안면신경은
그 얼굴 근육도 움직이지만 침샘 분비를 담당해요. 그래서 부교감에 들어가요. 상타액핵, 하타액핵에 관여해서. 그리고 9번, 10번이 제일 중요하죠. 설인신경, 미주신경. 이거는 경동맥동에 혈압을 읽거나 심장의 그 정보를 읽거나 혹은 위장관 정보를 읽어내는 경로죠. 그래서 9번 설인신경, 그리고 10번 미주신경이 위치하고 11번이 뭐예요? 부신경, 목 근육을 움직이는 신경이에요. 뭐 우리 흉쇄요들근이나 뭐 뒷목 근육들이나 뭐 승모근 상부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게 부신경이잖아요. 그죠? 부신경은 보시면 밑에까지 척수까지 연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메둘라 오블랑가타, 연장된 척수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런 부신경들이 이렇게 같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12번이 설화신경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 근육을 움직이는 것과 혀뿌리를 움직이는 건 약간 같은 경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신경은 목 근육, 그 설화신경은 혀뿌리 근육을 움직이니까, 혀를 움직이니까. 그죠? 그래서 11번, 12번. 원장님들 12내신경은 이거 맨날 시험 보고 했는데 잘 못 외우시죠? 다시 한번 볼게요. 후각이 맨 위에, 그 다음에 시각을 입력하는 게 2번. 눈을 움직이는 게 3개예요. 동안신경, 활차신경, 외전신경, 바깥에서 당겨지는 외전신경, 그리고 5번 신경에 3차 신경이 들어간다는 거 기억하시고, 자, 7번부터 들어가잖아요. 7번은 이제 안면신경, 그리고 전정와우신경, 얼굴 옆에 귀가 있잖아요. 그죠? 전정와우신경, 그리고 9번이 설인신경, 미주신경 두 개 거의 같이 가요. 그리고 부신경, 설화신경 두 개 같이 가요. 목 근육과 혀뿌리니까. 이렇게 두 개씩 외우시면 돼요. 안면신경과 전정와우, 그리고 설인 미주신경, 부설화신경. 자, 이렇게 위치한다라는 거 원장님들 엄청 중요하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여기 오른쪽 그림 보실게요. 이게 12내신경은 선생님들 되게 복잡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감각만 다스리는 신경도 있고 운동만 다스리는 신경도 있어요. 후각신경은 무조건 감각이야. 후각에 운동이 없잖아. 콧물샘 분비하는 게 그런 신경은 경로는 있어요. 교감, 부교감 이런 걸 활용하긴 해요. 침샘 분비랑 똑같은 거라. 근데 그 후각신경에 운동 경로는 없어요. 시각신경은 뭐예요? 2번 신경, 옵틱 너브는 당연히 감각밖에 없죠. 3번은 동안신경이잖아. 운동밖에 없어. 4번 도로의 신경, 눈을 움직이는 거잖아. 이것도 운동밖에 없어요. 5번 3차 신경은 뭐예요? 3차 신경은 운동 감각을 다 가져요. 그래서 여기는 표시는 안 됐지만 3차 신경, 감각핵, 3차 신경, 운동핵이 따로 존재해요. 같이 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3차 신경은 기본적으로 안면부의 통증을 느끼는데 뼈를 타고 들어가죠. 뼈를 타고. 상악뼈, 그리고 하악뼈를 이렇게 타고 들어가요. 이마뼈를 타고 들어가고, 그리고 피부를 이렇게 위로 나거든요. 그래서 안면부의 통증. 그래서 치통 같은 게 3차 신경통에 많이 나타나는 게 하악뼈를 타고 들어가서 그래요. 거기에 염증이 있으면 엄청나게 통증으로 유발되죠. 자, 근데 3차 신경 운동액이 있어요. 제일 대표적인 게 교근, 씹는 거. 씹는 거는 어떻게 돼요? 하악, 상악뼈를 타고 들어가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3차 신경 운동액이 담당해요. 교근은. 물론 다른 운동액들도 존재해요. 그리고 6번은 외전신경이니까 눈을 외전하는 운동밖에 없겠죠. 자, 7번은 뭐냐면요. 7번은 안면신경이었죠. 안면신경은 기본적으로 원장님들이 표정 근육을 움직이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운동이 주야. 근데 감각도 다스려요. 혀의 앞에 부분의 미각을 담당하는 게 미주신경이에요. 그 안면신경이에요.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을 다 다스려요. 전정와우신경은 무조건 청각이랑 균형 감각이니까 감각만 다스리고 9번 신경, 설인신경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혈관의 압력도 뭐 그런 것도 입력하지만 꿀떡근, 삼킴근들 있죠. 침을 꿀떡 삼키는 근육에 관여하는 게 또 운동에도 관여해요. 그러니까 감각과 운동에 다 관여해요. 부교감 신경 중에 제일 대표적인 10번 미주신경 같은 경우도 운동 경로도 있어요. 침샘 분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침샘이 아니라 뭐 심장이나 이런 거에 작용을 하기 때문에 운동 경로가 또 있다는 거. 11번은 부신경이었잖아요. 목 근육을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운동. 12번 설화신경도 혀뿌리를 움직이기 때문에 무조건 운동이에요. 12신경이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운동과 감각이 섞여 있는 몇몇 애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다 살펴볼 거예요. 엄청 복잡하고 자세하게 살펴볼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원장님들이 자세히 보고 갈 구조물이 뭐냐면 상구하고 슈페리어 콜리큘러스, 인페리어 콜리큘러스, 시각과 청각을 담당해 준다는 거. 여기서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그 교내 뒤에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보고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여기 껍데기, 바깥쪽 껍데기를 텍텀이라고 불러요. 텍텀, 피개, 껍데기, 지붕이란 뜻이에요. 지붕. 중내수도관 뒷부분을 지붕이라고 불러요. 텍텀. 그리고 요 앞부분, 여기를 뭐라 부르냐면 태그멘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 도파민 경로 중에 VTA 있잖아요. 벤트럴 태그멘털 에어리어. 그게 뭐냐면 태그멘텀의 벤트럴 쪽, 배 쪽이란 뜻이에요. VTA 영역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태그멘텀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베이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베이시스, 베이스. 바닥 부분이라고 부르는 거죠. 바닥과 태그멘텀, 기둥과 텍텀, 뚜껑으로 이어진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면 중내 자르고 교내 자르고 연수 자르고 척수는 나중에 잘라볼게요, 원장님들. 그렇게 보시면 될까? 자, 어디 갔어? 여기. 자, 원장님들 중내를 자를 건데 미드브레인 아까 봤죠? 시상 밑에 위치한 시상을 얹어놓은 구조였잖아요, 그죠? 자를 건데 미드브레인이 뭐 하는 데인지 원장님들 아셔야 되잖아, 미드브레인이. 미드브레인은요, 모든 동물들의 최고위 중추라고 생각해도 돼요. 동물들은 대뇌피질이 발달 안 했잖아요. 그죠? 대신 브레인스템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왜? 독수리가 시각이 우리 사람보다 더 많이 발달돼 있잖아. 그러니까 어디가 더 많이 발달돼 있어요? 슈페리어 콜리큘러스가 많이 발달돼 있죠. 청각, 귀에 소리에 민감한 뭐 토끼나 이런 것들은 인페리어 콜리큘러스가 엄청나게 발달돼 있겠죠. 그죠? 이렇듯 섭식 활동과 회피 활동을 하기 위해서 후각, 청각, 시각에 의존하는 그런 경로들이 반사적 경로들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그러니까 뇌간에서 들어온 12뇌신경 정보들은 대뇌피질로도 보내지만 대부분은 척수 쪽으로 보내가지고 운동을 만드는 거죠. 먹거나 도망가거나 씻거나 삼키거나 똥 싸거나 뭐 피하거나 이런 것들에 관여하는 게 미드브레인이 한 역할이에요. 근데 위로 갈수록 더 발달된 진화된 뇌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레인스템 중에서 미드브레인이 최고위 중추라는 거죠. 그래서 시각, 청각, 후각에 따라 가지고 섭식, 회피 이런 활동들을 해나가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 정보들을 대뇌피질이 많이 활용하면 당연히 사람처럼 뇌가 발달하겠죠. 근데 얘네들은 그 대뇌피질이 거의 없을 정도로 엄청 작잖아요, 그죠? 왜 생각할 게 많지 않잖아. 먹고 자고 싸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브레인스템에 아까 봤듯이 그 시각, 후각, 청각, 뭐 12신경의 감각들이 다 들어오고 그걸 처리하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왜 원장님 아까 후각은 그쪽 위쪽에서 편도체에서 가지고 있었잖아요. 얘기했잖아요. 얘네들도 편도체 엄청나게 발달돼 있어요. 좋다 나쁘다 편도체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중뇌가 하는 역할은 뭐다? 반사적인 움직임을 연산해내는 거예요. 들어오는 정보들 가지고. 특히 12신경 정보. 후각, 미각, 촉각 뭐 이런 것들 다. 자, 그래서 미드브레인에서 중요한 거를 살펴볼게요. 미드브레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했던 콜리클러스 뒷부분의 언덕 4개. 이걸 호리즌틀로 자르니까 아래 위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냥 슈페리어 콜리클러스 라인에서 호리즌틀로 잘라버린 거예요. 슈페리어 콜리큘러스는 시각, 인페리어 콜리큘러스는 청각, 레터널 제니큘레이트 리큘레어스는 시각, 미디얼 제니큘레이트 리큘레어스는 청각이었죠. 왜냐면 그거 4개 쌍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트리제미널 렘닉스쿠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3차 신경핵이 여기도 존재해요. 원장님들 뭐냐면 3차 신경은 안면부의 전체적인 감각을 들여오는 데잖아요. 그래서 어디 한 부위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미드브레인부터 연수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심지어는 척수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높이로 치면 이렇게 길쭉하게 3차 신경 감각핵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윗부분은 고위감각, 고유감각 같은 높은 감각을 처리하고 밑에 부분에서 통증 같은 것들을 처리하는, 입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3차 신경핵은 미드브레인에도 있고, 미드브레인 하단, 중단 하단부터 있고, 폰스에도 있고, 메둘라 오블랑가타에도 있고, 스파이널 코드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 정도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미드브레인에서 원장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적핵. 적핵. 자, 상위 포식자의 냄새와 눈으로 보고 냄새를 보고 소리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들었어. 그러면 얘네들이 정보를 여기다 쏴주는 거예요. 적핵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적핵이. 적핵 척수로라고 원장님들 들어보셨나? 추체외로. 옛날에는 추체외로라고 얘기했거든요. 뭐냐면 사지교번 운동을 만드는 핵이에요. 얘가. 그 우리 뭐 개구리 같은 경우, 양서류 같은 경우는 뒷발을 힘을 줘서 앞으로 점프라는 운동을 하고, 치타 같은 경우는 사지교번, 이게 교차하면서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지교차 운동 반응을 만드는 그런 핵이 적핵이라는 거예요, 원님들. 보자마자 달리게 만드는 동물들이 사지구변으로 도망가게 만드는, 혹은 먹잇감의 냄새를 맡으면 글로 달려가게 만드는 운동 경로예요, 이거 원님들. 그래서 적핵 척수로. 적핵 척수로는 척수 레벨에 있는 운동신경원에 시냅스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교차를 해요, 여기서. 교차하고 내려가요. 교차하는 유일한 추체 외로예요, 원장님들. 적핵 척수는 뭐다? 상위처 포식자, 하위 포식자들의 냄새 어쩌고저쩌고를 맡고 바로 달려가게 만드는 그런 운동로라는 게 중요하고 반사적인 운동로예요. 그러면 전정 척수로는 뭘까요? 제가 친구랑 길 걷다가 친구를 도로가로, 차가운 도로가로 밀었어. 그럼 어떻게 하죠? 바로 균형을 잡죠. 친구가 나를 밀었네. 내가 절로 움직여야겠네. 생각의 그 보조 운동 영역이나 전 운동 영역에 혹은 프리프론탈 그 영역에서 연산하지 않고 바로 균형을 잡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전정척수로예요. 원장님들. 전정척수로.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그 반사적인 운동 경로를 이용해서 침을 넣는 거예요. 원장님들. 원장님들이 침 넣는다고 생각이 변하지 않아요. 대뇌 피지를 건드릴 수는 없어. 하지만 뇌간, 브레인스템은 건드릴 수 있어요. 왜? 그런 신호들, 정보들 가지고 브레인스템이 연산해서 바로 운동 출력하기 때문에. 자, 놀란 사람, 우리 놀래면 어떻게 되죠? 어깨가 아프죠? 왜 아파요? 소리를 듣고 놀랬어. 그럼 어떻게 하죠? 어깨가 갑자기 긴장된 상태로 굳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혹은 작은 것들에 자꾸 긴장하는 거예요. 그게 만드는 게 뭐예요? 이런 뇌간에서 일어나는 추체 외로라는 거죠. 균형이 자꾸 안 맞으니까 반대쪽 어깨에 힘을 줘. 전정척수로 해요, 원장님들 이게. 그리고 이제 그물척수라는 게 있어요. 그물 형성체는 뭐냐면요. 상하행에서 오는 모든 감각 정보를 잡아가지고 인체의 볼륨을 키워주는 거예요. 볼륨을 조절해 주는 거예요. 상행으로, 뇌 쪽으로는 뇌를 각성시키고, 척수 쪽으로는 진통을 하거나 몸을 긴장시키게, 몸에 힘주게 만드는 거예요, 원장님들. 제가 소리를 아! 하고 지르면 원장님들 어떻게 돼요? 몸이 바짝 긴장되죠? 인체의 그물척수를 통해서 인체를 몸에 힘을 꽉 주게 만드는 거예요. 왜? 도망을 치거나 그래야 되니까. 호랑이를 보고 바로 놀랜다. 이것도 뭐예요? 그물척수로 해요. 몸이 긴장되는 거. 그러니까 원장님들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개념이 뭐냐면요. 뇌간에서 반사되는 운동로들이 긴장된다. 그래서 대부분 부신경. 11번 부신경이 뭐예요? 승모근, 뭐 흉쇄들근 이런 걸 긴장시키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어떤 영향을 받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생각을 많이 해서 목이 굳는 거예요? 아니에요. 균형이 많이 맞지 않거나 소리에 어떻게 민감해 한쪽 귀가 덜 들리거나 혹은 시각에 의존해서 어떻게 놀래거나 혹은 그 그물척수로 그러니까 막 온갖 통증 자극이나 염증 자극 신호를 받고서 몸이 긴장되는 거예요. 척수 단위, 특히 브레인스템에서 연산돼서 바로 운동계로 출력되는 몸이 사지교번하거나 좌우로 균형을 맞추거나 몸에 힘을 주거나 이런 기능들을 담당하는 게 뇌간이라는 거죠. 원장님들이 침을 놓고서 진통작용을 만드는 공간이 그물척수로 해요. 침을 탁 넣으면 교차에서 올라가면서 그물척수로가 그 신호를 받아요. 아프다라는 신호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기 그물 형성체 여기는 안 보여요. 밑에 있어. 더 밑에 있는데 어쨌거나 브레인스템에서 그물 형성체에서 척수 분절에다가
탕 쏴주는 거예요. 뭘 쏴줘요? 오피오이드 물질, 뽕을 쏴주는 거예요. 뽕을 쏴주면 어떻게 돼요? 해당 척수 분절에 뽕이 나서 통증 시냅스를 억제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안 아프게 되는 거죠. 마약성 진통제의 작용 원리가 되기도 하면서 혹은 그런 아날제식 패스웨이라고 불리는 진통 억제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라는 곳이에요, 원장님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미드브레인이잖아요. 중뇌수도관 주위핵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요. 여기가 상행으로 뽕을 뿌려주는데요. PAG, 파라 아쿠아덕트 그레이. 중뇌수도관 파라 주변에 있는 그레이, 회색질이라는 뜻이거든요. 중뇌수도관 주변에 이렇게 약간 회색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감싸고 있어요. 얘네들은 상행으로 그런 오피오이드 물질을 쏴줘요. 어디다 쏴줄까요? 중독에다 쏴주겠죠? 거기 어디에요? septal area에다 쏴주는 거예요, 원장님들. 아까 흑색질 있었잖아. 여기 보면 여기 있어요. substantia nigra. 여기 흑색질에서 누구한테 쏴줬어요? 기저핵 경로에다 쏴줬잖아. 흑색질에서 점화 플러그를 탕탕 도파민을 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기저핵에서 시동이 부릉 걸리면서 기저핵에서 브레이크 엑셀 그 클러치가 작동을 그 운전 기능을 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뭐냐면요. 이 뇌관, 브레인스템이 담당하는 건 뭐냐면 힘이 세다 약하다. 몸이 더 힘을 주고 있다 약하게 주고 있다. 혹은 뭐 균형을 잡고 있다. 이런 개념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레인스템이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 양리학적으로 심구학적으로 작용하는 공간은 브레인스템일 가능성이 높지 생각에 관여하는 게 아니에요. 감각이 만들어지는 걸 관여하지는 않잖아. 대뇌 피질에 관여하지 않아요, 원장님들. 침 흘른다고 생각이 변하나? 그러면 침 넣고 뭐 여자 꼬시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하시는 행위들이 다 이쪽 경로로 들어가서 반사적으로 들어간다는 거. 원장님들 그러면 그 하행성 경로만 있냐? 그런 거 아니에요. 아까 방금 살펴봤듯이 이런 오피오이드 물질의 상행성 경로, 서브스텐시아 니그라에서 쏘는 기저핵 상행성 경로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데 그 우리 금유령 생체 중에 뭐 그 솔기핵이나 청반핵이나 혹은 또 뭐가 있죠? 뭐 그런 핵들이 있어요. 신경 전달 물질을 상행으로 뿌려서 뇌를 각성시키는 거예요. 어, 이게 뭐냐면요. 불면이에요, 원장님들. 불면증의 기전 중에 하나예요. 불면은 생각이 많아서 불면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을 안 하는데도 잠이 안 와. 왜 그러냐면요. 여기 중추가 자꾸 흥분되는 거야. 왜 흥분될까요? 감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감각들? 소리 감각, 시각으로 눈으로 빛이 들어오거나 핸드폰 빛이 들어오거나 핸드폰에 청각 정보가 들어오거나 혹은 어떤 통증, 염증에 의한 통증 정보가 들어오거나 배가 아프잖아. 장이 안 좋으면 혹은 아토피가 있으면 통증 신호가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냐면 뇌관을 브레인스템을 계속 깨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관에서 위로 서브스텐시아 니그라도 흥분되고 PAG도 흥분되고 그 적혈촉수론 뺄게요. 그냥 하행성 경로이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 의한 그런 그 상행성 경로도 흥분되고 뇌가 그냥 각성이 되는 거예요, 원장님들.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그물 형성체가 가지는 상행성 경로가 있거든요. 나중에 다 배우실 거예요. 자, 결국 그물 형성체에 면역도 관여하는 거예요. 몸에 장에 염증이 있어. 혹은 뭐 간에 염증이 있어. 그러면은 면역세포들이 사이토카인을 뱉어낼 거잖아. 그런 사이토카인들이 뇌관에 있는 어떤 혈액 정보들에 관여해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뇌관이 흥분되는 거야. 면역학적 정보에 의해 가지고. 그럼 상행성 경로로 빵 쏴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역학적 정보들은 시상이나 시상하부로도 들어가요. 그래서 체온이나 이런 것들을 관여해주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경로들이 있는데 생각해 볼 거리들이 너무 많은 한의학적으로 너무 많은 곳이라 제가 하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원장님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미드브레인을 잘랐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적핵척수로예요. 뭔가 봤더니 깜짝 놀라서 도망가더라. 이건 생각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옆에서 누가 날 미쳤을 때 균형을 요건 밑에서 할게요. 적핵척수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상구, 하구가 존재한다는 거, 그 PAG, 중뇌수도관 회색질이 있다는 거 중요하다는 거,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갈게요. 거기다 서브스텐시아 니그라가 여기서 분비되는 거예요. 기저에게 시동을 부릉부릉 걸어주는 거,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는 거, 도파민 경로, 기저액과 도파민 경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원장님들. 흑색질, 아까 얘기했죠? 미슬 소체가 많으면 까맣게 보여요. 그런 그래서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신경핵이 까맣게 보이는 이유가 단백질 합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단백질? 신경 전달 물질. 축삭, 신경 전도로에는 단백질 합성을 못해요. 왜? 핵이 없으니까. 그죠? 물론 수초로 감싸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거기에서는 리보솜이나 그런 조면세포체 같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하얗게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내로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교내는 더 쉬워요. 왜 쉽냐면요. 세 개만 알면 나머지 어려운 게 없어. 세 개가 뭐냐면요. 상손해각, 중손해각, 하손해각이에요. 자, 교내는 왜 교내냐면 다리 교자 써요. 다리 교자, 교량 교자 써요. 어디랑 어디랑 연결하는 거냐면 손해의 정보들로 들어가는 애들, 그리고 손해의 정보를 인출하는 애들의 그 전선들 다발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아까 코르푸스 칼로섬, 인터널 캡슐, 롱지튜디널 파시큘러스 했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원장님들. 이게 뭐냐면 상손해각은 뭐냐면요. 당연히 위에 있으니까 뭐예요? 대뇌 피질에서 정보를 빼가는 거야. 손해는 운동 정보를 갖고 있어요. 골프를 10,000번 똑같은 스윙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스윙폼 있잖아요. 야구 선수들이 가진 멋진 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운동 연산들을 기억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가 변연계예요. 운동계의 변연계, 해마가 여기예요. 운동계의 해마가 손해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어요. 기억하는 곳. 그래서 그거를 인출해서 정보를 써야 되잖아요. 그게 상손해각이에요. 왜? 손해에서 위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상손해각은 손해 정보를 보조 운동 영역들이 보통은 다 갖고 가요. 운동 연산을 누가 한다고 그랬죠? 보조 운동 영역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손해에 있는 기억 정보들, 골프를 10,000번 쳤던 정보들 빼가지고 정확한 골격근에 운동 연산을 해서 1차 운동 영역에다 쏴주면 그 추체 교차를 통해 가지고 피질 척수를 따라 가지고 이제 척수에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상손해각은 뭐예요? 손해에 있는 정보를 빼가는 거예요. 특히 누가? 보조 운동 영역이. 물론 보조 운동 영역만 빼가는 거 아니에요. 되게 많은 데에서 빼가요. 운동에 필요한 건 다 빼가요.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중손해각이에요. 중손해각. 중손해각은 뭘까요? 자, 손해에서 정보를 빼갈 때 일방적으로 빼갈 수 없잖아요. 보조 운동 영역에서 보내줘야 되잖아. 야, 나 골프 쳤던 자세 좀 찾아내봐. 라면 얘가 찾아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뇌 피질에서 찾아줘라고 신호를 보내는 전선이에요. 이거는. 중손해각은 뭐예요? 상부에서 손해 쪽으로 인출해달라는 정보가 들어가는 공간이라는 거죠. 중손해각은. 근데 보조 운동 영역에서 바로 손해 쪽에서 정보값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 여기 폰스 앞부분에 있는 폰스 뉴클리어스가 있어요. 교내 핵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번 다리를 거쳐서 가요. 그래서 이런 운동 영역에서 혹은 프리프론탈 러브, 전전두엽에서 어떤 운동 생각을 할 때 여기 교내 핵을 거치고 나서 운동 정보를 중손해각을 따라서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상손해각을 따라서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 자, 하손해각은 뭘까요? 하손해각은 마찬가지예요. 척수에 있는 게 우리 운동 정보라는 건 다 척수, 몸통에 있잖아요. 손가락 움직이고 발가락 움직이고 거기 있는 정보예요. 그 고유 감각 정보를 하손해각을 통해 가지고 넣어주는 거예요. 골프를 10,000번 치면 그 고유 감각이 여기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드라이버, 우드, 3번 아이언, 4번 아이언, 5번 아이언 다 다르잖아. 운동 감각, 연산이. 그걸 다 기억해 주는 게 경로가 이쪽 하손해각 경로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척수를 잘라 보면요. 전척수 손해로라고 해가지고 상손해각으로 입력되는 정보들도 있긴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 대뇌 쪽으로 운동연산을 필요한 정보들은 상손해각으로, 운동연산을 불러일으키는 건 중손해각으로 요 교내액을 거쳐서, 그리고 척수에서 올라오는 모든 운동기억들은 하손해각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왜? 이런 신경 다발들이 많으니까 어떻게 돼요? 신경핵은 몇 개 없겠죠. 그래서 여기는 신경핵이 알아둘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호리젠탈 섹션을 했을 때 보이는 게 많지 않아요. 하지만
이만큼 많아요, 원장님들. 어. 자, 여기는 그냥 12 내신경 뭐가 들어가냐면요. 여기 보이는 게 뭐가 있죠? 여기 보이시면 코클레어 누클레스가 있죠? 4번 신경. 그 도르래 신경이죠? 그리고 뇌신경 찾아보면 뭐 7번 신경, 안면 신경도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대충 뭐 5, 6, 7 정도의 크레니얼 러브가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요거는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손해가 앞을 탁 터뜨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터진 부위, 이만큼이 손해가 누르고 있는 부위예요. 그 여기를 뭐라 불러요? 제4 뇌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레티큘러 포메이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상하행성으로 인체를 각성시키는, 위로는 뇌를 각성시키고 아래로는 체관 몸통을 각성시키는 혹은 진통시키는 그런 레티큘러 망상체라고 얘기하죠. 그물 형성체, 망상체라고 얘기하는 게. 근데 이거는 망상체는 솔직히 뭐 여기 교내부터 여기 그 연수까지 길게 위치해 있어요. 길게 위치하기 때문에 꼭 교내에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레티큘러 포메이션의 교내 부위, 레티큘러 포메이션의 연수 부위로 또 나누기도 해요. 교내 부위, 그러니까 척수 척수 그물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연수 부위에서 시냅스하고 하나는 교내 부위에서 시냅스하는데 그게 교차 경로가 좀 다르거든요. 나중에 살펴볼게요. 그래서 건축 치열의 의미가 거기서 나올 수 있어요, 원장님들. 건축 치열. 왜 아픈 데다 안 놓고 반대쪽에 놨냐 이거야. 그 의미는 나중에 이 레티큘러 포메이션에 의한 하행성 진통 경로를 살펴보면 돼요. 시냅스가 어떻게 되는지만 살펴보면 되거든.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결국 교내는 뭐예요? 다리 교자 쓰는 이유가 뭐야? 상손해각, 중손해각, 하손해각이 있다. 상손해각이 의미하는 건 손해값을 불러서 보내준다. 중손해각은 대뇌피질이 불러일으키는 경로다. 하손해각은 척수에 있는 운동 기억들을 저장시키는 경로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척수 손해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척수 손해로. 척수에 있는 운동 정보를 손해로로 보내면 척수 손해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폰스는 기본적으로 이런 상중 하손해각을 알고 간단한 뇌신경 몇 개만 알면 된다는 거. 그리고 그물 형성체가 위치하고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이에요, 원장님들. 12시 이전에 끝나겠네요. 메둘라 오블랑가트만 보면 끝나요. 메둘라 오블랑가타 더 쉬워요, 원장님들. 메둘라 오블랑가트는 기본적으로 이름 자체가 척수의 연장선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척수 메들라, 오블랑가타, 연장, 연수라고 얘기하는데 한국말, 신용어로는 숨내라고 표현해요. 숨 쉬는 거에 작용하겠죠. 숨 쉬는 건 당연히 심장 박동하고 직접적인 폐순환 때문에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심폐를 잡아주는 게 숨내예요. 그래서 숨내는 연수는 심폐 운동을 어떻게 잡아주고 있는지만 알면 돼요. 나중에 호흡 중추, 심장 중추를 볼 때 아주 자세하게 볼 건데 아주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그 우선 그 연수 부위에 뇌신경이 뭐가 위치했죠? 9번, 10번, 11, 12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인신경, 미주신경, 부신경, 설화신경 있었잖아요. 그죠? 그 네 개의 신경이 뭐예요? 그 설인신경하고 미주신경 정보가 뭘 받아오냐면요. 경동맥통, 대동맥궁, 심장에서 오는 혈압 정보를 받아와요. 설인신경이랑 미주신경이 감각 경로에서는. 그걸 받아가지고 야, 지금 혈액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 케모리셉터에서는 그런 산소 분압, 이산화탄소 분압을 체크하는 거고, 그 기계적 수용기에서는 혈관에 받는 압력들, 혈관이 받는 대동맥궁이 받는 압력들 이런 것들을 설인신경, 미수신경이 갖고 오는 거야. 어. 걔네들이 갖고 와가지고 어디다 주냐면요. 여기 보시면 고립노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 뉴클리어스 트랙 솔리터리. 그래서 고립노, 솔리터리가 고립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솔리터리 트랙 뉴클레어스 이렇게 거꾸로 가시면 돼요. NTS라는 게 있어요. 거기다가 정보를 보내줘요. 그럼 이 정보가 여기 앞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앰비거스 의문액에다 주는 거예요. 원장님들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고립노액 의문액이 제일 헷갈려. 아무것도 아니야. 9번, 10번 서린미주신경이 갖고 올라오는 맛 정보, 서린신경이 미각도 혀뿌리 미각을 갖고 오거든요. 맛 정보, 심장 정보, 호흡 정보들이 받는 게 고립노액이에요. 그리고 그걸 운동해 주는 게, 그걸 조절해 주는 게 앰비구스 의문핵. 이 뭐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의미에서 시작했거든요. 의문스러운 핵.
의문에게다 정보를 주면 얘네들이 그 정보를 또 한 번 연산해요. 그 연산 경로가 뭐냐면요. 연수에 있는 직접 심폐운동을 조절해준 RVLM, CVLM이에요. 이거 되게 쉬워요. 뭐냐면 로스탈, 코달이라는 뜻이에요. 머리 쪽, 오랄이랑 또 똑같은 뜻이거든요. 로스탈은 머리 쪽, 벤트럴, 라트럴. 벤트럴은 당연히 배 쪽이죠. 앞쪽이죠. 로스털, 벤트럴, 라트럴. 바깥쪽에 있죠. 로스털, 벤트럴, 라트럴, 메둘라라는 뜻이에요. 연수의 메둘라의 머리 쪽, 위쪽에 벤트럴 라트럴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메둘라의 벤트럴 라트럴은 똑같은데 꼬리 쪽이라는 뜻이에요. 아래쪽. 무슨 얘기냐? 머리 쪽에서는 심장을 계속 뛰게 만들려고 해요. 근데 이거 기저액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 CVLM, 코덜 쪽에서 이걸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잡고 있는 게 부교감 경로예요. 부교감. 부교감이 이걸 잡아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걸 흥분시키면 CVLM을 흥분시키면 심장이 뛰는 걸 억제해 주는 거예요. 그죠? 부교감이 약해질 거예요. 부교감 기능이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로스탈 쪽에서 막 억제하는 걸 풀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심장으로 바로 쏴지는 거예요. 심장이 벌떡벌떡벌떡 거리는 거죠. 심계정충 이런 게 뭐예요? 그런 거예요. 물론 이런 정보들은 단순하게 연수로 들어오는 혈압 정보, 혈관 정보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뇌관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리나 시각 혹은 또 감정 이런 것들이 막 내려와요. 엄청난 정보들이 내려와가지고 여길 때려주면 이 부교감이 풀리면서 교감이 흥분되는 게 아니라 부교감이 풀리면서 심장이 뛰게 되는 거죠. 어,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더 합리적이에요, 원장님들. 그래서 원장님들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서린신경, 미주신경이 갖고 오는 부교감 정보들을 고립노액이 받아서 의문에게 쏴주고, 의문에게 쏴주고, 그걸 받아서 CVRM, CVLM, RVLM이 있는데, 대가리 쪽에서 심장을 막 뛰게 만드는데, 꼬리 쪽에서 그걸 억제하고 있는 거를 놔주느냐, 풀어주느냐, 그 의미가 있구나. 부교감이 그거를 CVLM을 흥분시켜서 RVM을 억제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청 말이 어려운데 신경계 시스템이 이런 시스템이 원장님들, 내가 흥분하겠다 해서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원장님들. 제가 지금 엄청 말을 크게 하고 빨리 하고 있잖아요. 억제 경로를 잡아주는 게 풀려가지고 지금 흥분되는 거예요. 어. 이게 뇌를 이해하는데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살펴보면. 제가 흥분해서 흥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억제되는 게 풀려버려가지고 흥분하고 있다는 거. 그 개념을 꼭 갖고 계시고 심장도 그렇게 움직이고 그 기저액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 인체는 안정시에 무조건 에너지를 아껴야 돼요. 기저액이 뭐였죠? 시동을 거는 거였잖아. 시동을 켜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는 억제돼야 돼요. 모든 것들이. 그냥 생각하는 정보 정도만 활동을 하는 거지 모든 것들이 억제된 상태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뭔가 정보들이 막 감각 정보들이 들어오고 운동 연산이 일어나서 행동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억제된 것들이 풀리면서 흥분되는 거죠. 그래서 그 흥분되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 뭐다? 뇌관이 갖고 있는 추체외로라고 얘기하는 적핵척수로, 그물척수로, 전정척수로, 시계척수로라는 거예요, 원장님들. 균형, 시각, 그리고 인체의 모든 감각들 이런 걸 버무려 가지고 인체를 긴장시키는 거예요. 원장님들이 허리가 아프다는 환자가 뭐예요? 뇌관이 흥분된 거예요. 뇌관이. 뇌관이 왜 흥분돼요? 오장육부에 있는 염증 신호가 뇌관을 괴롭히는 거야. 혹은 그 윗단계에 있는 시상하부나 시상단계를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하행성으로 뇌관을 흥분시키고 뇌관이 척추에 있는 운동신경을 흥분시켜가지고 허리에 힘을 주게 만드는. 왜? 힘을 줘야지 내가 뭔가 회피하든가 이럴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염증 신호들, 통증 신호들, 감각 신호들이 엮여가지고 근육 신호, 근육 운동으로 표출이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건 당연히 오류죠, 오류. 이런 의미들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갈 거고요. 딱 12시네요. 원장님들 정말 고생하셨어요. 제가 마지막에 너무 서둘러가지고 조금 전달을 잘못했는데 PPT 보시면서 고민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네. 고생하셨어요, 원장님들. 이게 원래 좀 힘든 내용인데 빠르게 정리하다 보니까 제가 잘못 썼나요, 원장님들? 로스탈. 로스트랄이에요? 로스트랄. 로스탈이 아니라 로스트랄이에요? 네, 로스트랄인가 봐요, 원장님들. 로스트랄. 머리 쪽, 입 쪽이라는 뜻이에요, 원장님들. 어.
자원님들 간단히 마이크 켜시고 쉬시다 가실게요. 해야죠, 뒤풀이. 예? 뒤풀이, 술 한잔. 술 한잔 해야지. 아이고, 이제 너무 밤이 늦었으니까 들어가실 분 안녕히 들어가시고 제가 다음 스터디는 마음대로 정해서 올릴게요. 추석이 있기 때문에. 자, 고생하셨고요. 간단하게